빠방하이 마키 채널의 준근본 컨텐츠 아따맘마. 오늘은 아따맘마의 소름돋는 비밀, 아따맘마 속 일본 문화, 충격 리방영, 먹방 레전드까지 총 6편 몰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아따맘마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쿠킹 스튜디오 나올 때 TV 앞에 노트 가져가 본 사람 손! 나밖에 없다고? Anyway, 두유계란찜, 탐색 두부, 청국장 토스트, 별의별 신기한 음식들을 다 만들던 아따맘마. 도레미솔 소리 듣고 끝내줘야 편안하죠? 이렇게 요리책까지 낸 아따맘마. 하지만 집에서는 다릅니다. 어제도 어묵, 오늘도 어묵, 내일도 어묵, 맨날 반찬이 어묵밖에 없는데요. 월급 바로 전날에는 쌈장만 주고 밥 비벼 먹으라고 하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쥐꼬리 월급이라고 맨날 투덜대도 진수성찬을 차리는 짱구네랑은 너무 비교되죠. 이유를 물어보면 절약. 여름에 에어컨도 안 켜고 냉장고 문도 오래 못 열게 하고 엄청나게 절약을 합니다. 맨날 돈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는 엄마. 진짜 집에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매년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노후 걱정 없이 돈도 많이 모아놨다고 하죠. 그냥 집안 내력 같은 게 할머니에게 온천 여행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럴 돈 있으면 저축이나 하라고 욕먹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빠의 스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의 직급은 부장, 그리고 공식 팬북을 기반으로 유추해보면 공무원임을 알 수 있죠. 아따맘마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작가가 자라났던 도쿄의 내리마구인데요. 이쪽 공무원의 작년 평균 연봉 자료를 찾아보니 700만엔, 한화로 7,30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 연봉이고요. 부장급으로 연차가 꽤 높을 것을 감안했을 땐 최소 850만엔 이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화로 8,800만원 상당의 연봉인데요. 여기에 평균 퇴직금이 2억 3천만원이죠. 게다가 아리네 가족이 사는 맨션은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연식으로 계산해보면 평균 4,500만엔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최소 4.7억 정도의 자가이니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와우! 아리네 아빠까지 이렇게 배신을 때립니다. 짱구처럼 천년만년 방영할 것 같았던 아따맘마. 갑작스러운 방영 종료에 많은 덕후들의 쿠쿠가 산산조각 났죠. 초반에는 시청률 17%까지 찍으며 제2의 사자의 산, 짱구는 못 말려라고 불릴 정도의 높은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후반에는 시청률 고전을 겪으며 갑작스레 종영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청률 고전도 문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장기 방영 애니가 겪던 문제였고요. 더 큰 문제는 소재 고갈. 방영 종료 시점이 2016년인데 원작 연재는 2012년에 종료됐으니 사실상 종영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일부 지방방송국은 마지막 회 방영조차 안 한 채로 끝나버렸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종영에 각종 괴담이 떠돌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괴담. 그도 그럴 것이 만화책의 마지막 회는 기존과 달리 매우 독특합니다. 언제와 같이 평화로운 하루, 아리와 동동이 그리고 아줌마들까지 하늘을 쳐다보며 깜짝 놀랍니다. 하늘에 엄마가 날아다니고 있던 거죠. 엄마는 아주 갑작스럽지만 이별이라며 인생사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며 노래를 부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응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늘을 날아 집에 도착하고 아빠는 언제부터 날 수 있게 된 거냐며 무뚝뚝하게 얘기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기존의 판타지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서 그런지 마지막 회의 전개는 상당히 이질적인데요.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라는 썰이 많았습니다. 괴담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연재 종료 후에도 짤막한 네컷 만화는 SNS에 계속 업로드했기 때문이죠. 그냥 마지막 회답게 색다른 방식으로 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말인지 몰랐는데요. 독특하긴 하네요. 엄마, 아빠, 나, 그리고 남동생.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4인 가족의 진짜로 평범한 일상이 그려진 애니 아따맘마. 원작의 제목도 아타신치, 번역하면 우리 집인데요. 방향성 확실하죠. 같은 일상 애니인 짱구보다 100배는 순한 맛으로 투니버스에서 방영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따맘마 역시 동명의 만화책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작가인 케라에이코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내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따맘마도 작가의 고등학생 시절을 다룬 자전적인 만화이죠. 하지만 그간 작가의 팬이었던 사람들은 아따맘마가 출시된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결혼생활, 젊었을 때의 경험담을 기반으로 한 적나라한 만화들을 그렸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젊은 아내라는 것은 이란 작품인데요. 수입 보세요. 와우! 이런 작가를 스타덤에 올려준 것은 적나라한 결혼생활 시리즈, 신혼편, 결혼편, 3년째, 7년째 총 4편으로 이뤄진 이 작품은 말 그대로 결혼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완전 생활미착 에피소드들이 대부분이라 엄청난 공감을 사는데요. 베스트셀러 등극은 물론 드라마화까지 될 정도였죠. 이를 계기로 작가의 내 이야기 세계관은 더욱 탄탄해집니다. 그냥 자기 결혼생활 이야기로는 모자랐는지 급기야 고등학교 시절까지 올라가는 작가님. 그렇게 나온 작품이 바로 아따맘마인 거죠. 엄마는 엄마, 아빠
아빠는 아빠, 동동이는 동생, 아리는 작가 자신, 집은 과거 살던 곳 등 모두 실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 작품. 토팩 에피소드, 냉장고 문 여는 법 에피소드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공감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무려 1000만 부가 팔리며 초대박이 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으니 아빠는 가부장적, 엄마는 엄청난 구두쇠로 긍정적이지만은 않게 그려지는데요. 그렇게 그리니까 가족들이 불쌍하다는 비난 역시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비난들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기 경험만을 소재로 그리냐는 질문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이 우주를 무대로 한 SF나 허구들보다 훨씬 극적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작가의 세계관은 아따맘마 오프닝 장면에서 제대로 표현되는데요. 초반에는 주인공 가족만 컬러이고 주변 엑스트라는 전부 회색, 후반에는 엑스트라의 색이 칠해지고 주연들이 회색이 됩니다. 이는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는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걸 의미하죠. 멋지네요. 우리들의 인생도 SF 같은 작품들 못지않게 스펙터클하잖아요. 어떨 땐 SF 주인공들보다 더 힘들기도 하죠. 작품의 의도를 알고 보니 더 감동적이네요. 아리의 미래 어떻게 됐을까요? 짜자잔. 네, 결혼했습니다. 옆에 있는 건 철연이, 원중이. 끝까지 봐주세요. 아따맘마가 작가님의 일상을 기반으로 한 작품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아따맘마가 원래 미래까지 쭉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것도 아셨나요? 때에는 1994년 요미우리 신문 일요판의 만화 코너. 갑자기 전임자가 만화 게재를 중단하고 얼떨결에 케라이코 작가가 다음 연재를 맡게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아이디어 짤 시간이 없다 보니 가족의 이야기로 1화를 빠르게 써냈죠. 급하게 짜다 보니 가족의 설정도 기존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엄마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요, 취재할 시간이 없어 전업주부로 변경. 아빠도 공무원이지만 취재할 시간이 없어 회사 이야기를 확 빼버립니다. 아따맘마의 아빠 회사 얘기가 유독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사실 디테일한 설정은 시간이 흐르는 스토리로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던 아따맘마. 단행본 1권은 주간 문춘만화상을 받았고요. 바로 애니화가 되면서 장기 연재각이 잡혔으니 그대로 나이 먹지 않는 시공에 갇혀 설정이 굳혀진 거죠. 하지만 미래 이야기나 설정은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보면 됩니다. 팬들은 이걸 케라 유니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작가님 대부분의 작품이 본인 이야기다 보니 캐릭터며 설정이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먼저 동동이. 동동이는 연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놀라운 건 동동이의 딸까지 결혼했다는 것. 작가가 트위터에 글을 남겼죠. 다음은 엄마 아빠. 아빠는 여전히 말수가 적으시다고 하고요. 엄마는 여전히 말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 작가 개인 사이트에 엄마와 이태리 여행 시리즈를 올렸는데요. 여기에도 여전히 티격태격. 현재 나이는 73세이지만 건강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리. 작가님의 오너케인 아리는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따맘마에서는 아리가 공부 못하는 것처럼 나오지만요, 엄마가 도쿄대학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보면 성적은 좋았던 것 같네요. 그 이른 나이인 24살에 결혼에 꼬린. 남편은 원중이, 철연이, 너 둘 다 아닌 동아리 선배입니다. 이 둘의 결혼 생활은 작가의 초기작인 적나라한 결혼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신혼엔 꿀 떨어지다가 7년 차에는 매일같이 다퉜다는. 이혼했다, 아니다 말은 많았지만 이혼하진 않았고요. 현재는 같은 아파트 다른 집에서 별거 중이라고 하네요. 언젠가 아따맘마 버전 후일담으로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절약 퀸 엄마. 전체 에피소드 중 20% 가까이가 절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세일만 한다고 하면 미친듯이 달려가고요. 여름에는 웬만해서는 에어컨도 안 켜고요. 애들 용돈도 절약에 반찬은 늘 어묵으로 퉁칩니다. 이것도 평소에나 괜찮지. 아빠 월급이 다가올수록 어묵도 먹기 힘들죠. 이 때문에 너무 짠순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등 욕도 엄청 먹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 작가가 취재할 시간이 없어서 엄마를 전업주부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이런 말이 싹 사라지죠. 이건 외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실제 엄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매일같이 했고요. 주말에는 부업까지 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아서 했으니 노동량이 장난 아니었다고 하죠. 슬픈 건 일하다가 가운데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는 사실. 그런데도 다음날 또 일하러 갔다고 하죠. 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가? 엄마의 과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는 평범한 시골마을 이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집이 가난해서 하루 세끼 챙겨 먹기도 힘들었는데요. 생선은 특별한 날에만, 평소엔 채소절임만 먹었다고 하죠. 반찬 투정이라도 하면 바로 밥그릇을 뺏겼다는. 수박이라도 먹는 날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 통 다 먹은 건 안 비밀. 그렇게 20대가 되고 아빠와 맞선으로 결혼에 꼬린. 둘 다 시골에서 아무 기반 없이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첫 집은 허름한 빌라의 단칸방. 힘겨운 아르바이트, 절약을 통해 지금의 집에 살게 된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 아빠의 연봉은 높은 편인데요. 이런데도 미친듯이 절약을 하는 이유.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도 있지만 노후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버는 것 대부분을 저축한다고 하죠. 그래도 이렇게 모아서 아리와 동동이의 대학교 학비를 모두 대줬다고 하네요. 아따맘마 엄마, 재평가가 시급합니다.
이렇게 아빠가 성공하기까지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뚝뚝해서 표정 변화도 없고 말도 별로 없고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아빠. 아리는 엄마에게 아빠가 운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엄마는 고민하다가 눈물 흘린 걸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고 하죠. 그때는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린의 부모님은 맞선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먼저 청혼을 했지만 엄마는 거절하려 했는데요. 이 남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죠. 그렇게 부모님은 시골에서 상경해서 작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느덧 엄마는 아리를 낳고 동동이까지 임신을 하고 아빠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는데요. 태어난 듯 얘기하지만 손은 이미 벌벌 떨고 있었죠. 시골에 가려면 거리가 멀어서 비행기를 탔어야 했는데요. 엄마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임산부라 집에 두고 아빠 홀로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어 돌아온 아빠. 얼마 지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내려가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상태가 호전되자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데요. 그 사이 집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집에 돌아와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죠.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비행기를 이미 2번이나 타서 돈이 없었던 아빠는 결국 장례식에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동동이가 태어나고 가족과 다시 잦은 고향. 엄마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고 펑펑 우는 아빠를 목격합니다. 그게 아빠가 우는 걸 본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하죠. 이처럼 가난한 가정 환경을 딛고 부부가 억척같이 절약하며 모았기 때문에 현자 같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들 부모님께 효도하자고요. 빠키 커뮤니티에서 했던 캐릭터 인기 투표. 동동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작품 내에서도 다르진 않습니다. 수줍은 성격과 귀여운 외모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죠. 발렌타인데이 때도 인기 짱. 스키 교실 편에서는 스키장 여자애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동이 팬클럽. 여기도 활동이 보통 왕성한 게 아닌데요. 활동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동이 엿보기, 동동이 망상하기, 뭐 여기까지는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만 송이의 불타는 사랑, 이건 스토커 수준입니다. 동동이가 마신 음료수를 따라 마시면서 동동이 말투를 따라하기, 사랑의 주문을 외우기 위해 동동이의 머리카락을 뽑기, 동동이 미행하며 집까지 쫓아가기. 그럼 동동이가 집에 가는 길에서 기다렸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뒤를 몰래 밟는 것. 특히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죠. 같은 팬클럽인 은별이도 선을 끌 정도. 대체 왜 이렇게 동동이를 좋아하는 것인가?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송이가 동동이에게 반한 이유, 충격 그 자체이거든요.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던 두 사람. 원래 한돌이, 은별이도 함께 수영장에 가기로 했는데요. 한돌이는 갑자기 아프고 은별이도 사정이 생겨서 못 옵니다. 동동이는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송이는 도시락도 싸왔지, 수영복도 미리 입고 왔지, 그냥 둘이서 놀다 가자고 하죠. 그렇게 어색한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 대망의 하이라이트, 워터 슬라이드를 타기로 하는데요. 소심한 동동이 내려가다가 송이와 부딪힐 걸 걱정해 송이가 내려간 후 한참 있다가 내려가죠. 하지만 생각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빨랐고 결국 동동이의 그곳이 송이에게 닿고 말았습니다. 네, 동동이의 멘탈은 꼭 깨져봐 하늘 위로. 그때부터 동동이만 보면 수줍어하는 송이. 이때부터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이런 이유였을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끝인 듯 아닌 듯 완결을 내버린 아따맘마. 다들 신작만을 기다려왔죠. 그나마 다행인 건 작가님 SNS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하다는 것. 다양한 미술옥본에 특별 아트웍에 몇 년간의 활동을 보려면 며칠 밤을 새워야 할 정도이죠. 그래도 이런 식은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신작이라고요. 이에 화답하듯 거의 10년 만에 신작이 공개됩니다. 주간지인 아에라에서 2019년 마지막 날부터 재연재를 시작했는데요. 스마트폰 이야기 등 이 시국에 맞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재밌는 건 마스크의 세상식 편. 승민 엄마와 반갑게 인사하는 아리 엄마. 예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수라 적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신나게 수다 떨다가 마스크 한쪽이 떨어지는데요. 고민하던 엄마는 요상하게 한쪽을 묶죠. 짜자잔. 역시 특이하네요. 하지만 나머지 한쪽도 머지않아 뜯어지고 마스크를 예비로 한 장씩 꼭 가지고 다니자는 교훈으로 아무리 아따맘마의 코시국이 나오다니 신기한데요. 엄마 입이 마스크로 다 안 가려지는 게 킬링 포인트이죠. 새로운 시리즈도 연재본이 쌓여서 아따맘마 네오라는 단행본이 출시되고요. 며칠 전부터 공식 유튜브에도 코믹스 애니로 신작들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곧 애니메이션 신작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신작 단행본이라도 빨리 번역돼서 발매되면 좋겠네요.
이거 보세요. 아빠가 바람을 백 엄마 아빠 이혼? 에피소드에 나온 상상 장면인데요. 아빠는 일편단심 엄마만 바라볼 뿐 한눈 판 적이 한 번도 없죠. 워낙 무뚝뚝한 성격에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서 그렇지 엄마를 엄청 사랑합니다. 맞선으로 만난 이 두 사람, 의외로 아빠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 한 사람 인생 구하자는 생각으로 그랬다는. 엄마를 부를 때는 항상 이봐 엄마 얼굴에 파리가 앉은 걸 보고 저 얼굴 봐라. 100년을 봐도 질리겠냐? 라고 하질 않나.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늘 기분 좋아하죠. 초밥집을 갔을 때도 안 들어주는 척 하다가 들어주는데 츤데레령 만래. 아리는 대체 왜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지 미스테리인데요. 혹시 과거에 엄마가 예뻤나? 짜자잔, 이것도 페이크. 엄마의 진짜 과거 모습은 이랬습니다. 와! 이날 파마가 망했는데 그냥 데이트에 나왔다고 하죠. 사람들이 벚꽃은 안 보고 엄마 머리만 쳐다봤다는데 둘 다 신경 안 쓰고 달달하게 데이트했다는.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잘 통하는 이유, 엄마 존재감에 밀려서 그렇지 아빠의 똘끼도 장난 아니기 때문이죠. 이거 보세요. 흐르는 변기물에 손을 씻는 건데요. 어렸을 때 내과에 살아서 그렇다고 쉴드는 치지만 충격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마이웨이 제대로인 게요. 동동이랑 여행을 가서는 노상방뇨를 하려고 했고요. 미방용됐지만 수시로 파친코에 가서 용돈을 탕진한다는. 하지만 이 두 사람 서로 뭔 사고를 쳐도 늘 묵묵하게 이해해줍니다. 아리는 부부의 금슬이 좋은 게 서로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라고 결론을 내렸죠. 이렇게 보니 천생연분이네요. 자극성이라고는 1도 없는 순도 100% 아따맘마. 그래도 공포편은 종종 나왔는데요. 소름 돋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늦은 밤 술에 잔뜩 취해 집을 향하는 아빠. 어쩌다 들어간 이상한 골목길. 특이한 간판에 사로잡히죠. 궁금한 맘에 아래로 내려갔는데 거기엔 진짜 별 신기한 골동품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한 씨앗을 발견하는데요. 주인왈 사랑을 줄수록 보답해주는 신기한 씨앗이라고. 바로 이 씨앗을 득템 집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발견하자마자 당황스. 엄청나게 크고 신기하게 생긴 이 씨앗.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키워보기로 하죠. 심은 지 얼마나 됐다고 무럭무럭 자라는데요. 이름을 씨앗둥이라고 지어주고 정성껏 키웁니다. 그 집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지저분했던 집안은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고 음식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진 것. 이게 무슨 일? 네, 모두 씨앗둥이가 한 일이었습니다. 놀랍긴 하지만요. 가족들은 씨앗둥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현타가 온 엄마. 씨앗둥이가 집안일도 훨씬 잘하고 온 가족의 사랑도 독차지했기 때문이죠. 엄마는 차라리 네가 이 집 엄마가 될래? 이제 난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난 필요 없는 것 같다. 차라리 네가 엄마가 될래? 라고 되뇌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온 동동이는 집안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데요. 온 집은 씨앗둥이의 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엄마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죠. 식탁엔 진수성찬이, 엄마의 자리엔 씨앗둥이가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 가족들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데요. 아리는 엄마가 없으니 푸짐한 저녁 식사도 맛이 없다. 동동이는 엄마에게 늘 불평만 했다. 남매는 후회하며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씨앗둥이 입이 벌어지고 엄마는 컴백. 그렇게 다시 재회한 가족들. 씨앗둥이는 사라졌지만요.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을 주면 몇 배로 갚는다는 씨앗둥이. 진짜 선물을 주고 간 게 아닐까요? 살짝 소름 돋지만 훈훈한 에피소드입니다. 레전드 먹방 전철국수 편. 뜨끈뜨끈한 국수 위에 올려진 크로켓. 언제 봐도 군침 돌죠. 하지만 여기서도 이해되지 않는 모먼트가 있었으니 아리 엄마가 지나치게 부끄러워하는 건데요. 뭐 혼밥이 부끄러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과하죠. 아리 엄마만 그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담비 엄마도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먹는 걸 주저하는데요. 막판엔 집에서까지 숨기는 걸로 라스트팡.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일본의 혼밥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 한 회사의 점심시간 짤. 우리나라는 회사 점심시간 때 다 같이 나가서 먹는 게 일반적인데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죠. 학교 식당에도 1인 칸막이가 생길 정도이고요. 혼밥집도 워낙 많이 생겨나서 혼밥은 이제 흔한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아리 엄마만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냐? 그건 바로 이 가게의 이미지 때문. 동네 국수집, 라멘집, 특히 전철역 앞에 있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기사식당 같은 느낌. 아재들이 빨리빨리 끼니 때우고 가는 이미지라 여자가 그것도 혼자 오면 특이하게 본다고 하죠. 이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 건 규동. 규동은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국밥 이미지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인데요. 만약 썸 타는 도중에 데이트 코스로 규동집을 간다? 그럼 바로 아웃? 이런 남자들을 이르는 규동남이라는 단어, 심지어 이미지까지 있다고. 그렇다면 남자는 어디서 혼밥하는 걸 힘들어할까요? 바로 디저트 카페나 브런치 카페. 결론은 혼밥 자체는 흔한 문화이지만 남자, 여자 각각 가기 꺼려하는 혼밥집이 있다. 뭐 우리나라에도 혼밥 레벨이 있으니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짱구에 나오는 이 진수성찬들, 고기 파티, 샤브샤브 파티, 평소 술상도 이렇습니다. 일본인들은 맨날 저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먹나 싶지만요, 아린의 집밥은 달랑 어묵 하나 나오는 게 부지기수. 이것도 며칠 내내 징하게 먹습니다. 심하면 장조림캔 딱 하나 따놓고요, 김밥속 재료를 그대로 올려놓기도 하죠. 도시락도 부시락인 매한가지. 다른 애들은 엄청 많이 싸우는데 아리 도시락은 우메보시 하나에 우엉조림 같은 게 전부라는. 아린의 집이 유독 심하긴 하지만요, 짱구네 집보다는 아린의 집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매일 진수성찬 차리는 집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반찬 몇 개로 해결하죠. 아따맘마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아빠 월급 첫날 처음 보는 반찬들이 많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월급 4일 전 나왔던 이 반찬. 해초무침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는 히지키조림, 즉 꽃조림입니다. 일본의 국민 반찬 중 하나인데요. 보통 톡과 어묵, 유부, 표고버섯 같은 걸 같이 조리죠. 일본에서는 토세날이 있을 정도로 많이 먹는 반찬입니다. 달달 짭짤하면서 감칠맛 나는 게 밥도둑인데요. 가격은 또 얼마나 저렴하게 1kg에 한화로 1만원에서 12,000원 사이. 보통 한 끼에 많아야 100g 하는 것 생각하면 1,000원에 온가족 저녁 식사를 끝낸 셈입니다. 둘, 월급 3일 전 나왔던 이 반찬. 어묵 잡채와 된장국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는 실곤약과 어묵볶음입니다. 일본 저렴한 식재료 3인방 중 2개를 볶은 건데요. 오돌토돌한 식감에 짭짤한 게 밥 반찬으로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많이 쳐줘야 재료비 1,500원 정도 들었겠네요. 셋, 어묵 하나. 이건 직화라고 불리는 어묵입니다.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조림으로도 먹고 아따맘마에도 틈만 나오면 나오는 반찬이죠. 이것도 4개 세트가 비싸봐야 1,500원 수준. 가성비 난리 났죠. 마지막으로 월급 전날에 나왔던 이 반찬. 쌈장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는 나메타케, 팽이버섯 조림입니다. 팽이버섯을 간장에 푹 졸인 걸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데요, 엄청나게 짜서 젓갈처럼 밑반찬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건 더더욱 저렴해서요, 보통 한 병에 100엔, 즉 1,000원도 안 합니다. 4일간 먹은 반찬을 모두 합해보면 겨우 5,000원. 아린의 엄마는 4일 동안 단돈 5,000원에 온 가족 끼니를 때운 셈이죠. 이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요. 아리랑 동동이 키가 작은 이유를 알겠네요. 아따맘마를 보면 오는 특이점. 왜 이렇게 어묵이 많아? 아침도 어묵, 점심도 어묵, 저녁도 어묵.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그냥 먹기 질리면 어묵전골, 어묵튀김, 어묵카레, 심지어 어묵라면까지. 와우!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는데요. 놀라운 건 아리는 집에서 그렇게 어묵을 먹어놓고 편의점에서도 맛있게 사 먹죠. 일본인들은 어묵을 진짜 좋아할까요? 네, 물론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국민 음식인 건 확실합니다. 묶음당 가격도 하나 800원에서 1,000원 선이라 엄청 저렴하고요. 마트에 가면 어묵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해서 반찬으로도 짱이죠. 아따맘마에 나온 것 말고도 치즈가 들어있는 어묵, 오징어가 들어있는 어묵 등 맛난 어묵도 많다는 것. 하지만 라스트팡은 역시 오뎅이죠. 잠깐, 어묵이랑 오뎅이 동일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뎅은 냄비에 뜨거운 국물을 넣고 곤약, 무, 소고기, 유부, 어묵 등을 넣고 끓이는 일종의 전골 요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묵과 동일어로 잘못 알려져 있죠. 어묵만큼 밥상 단골 손님이 있었으니 바로 장아찌. 매실을 소금에 절인 우메보시가 가장 유명하죠. 된장국에 반찬 1개, 장아찌 하나 놓으면 상차림 끝. 짱구네처럼 특이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소박한 메뉴가 주로 밥상 단골 손님입니다. 이렇게 차린 게 많지는 않더라도 암묵적 룰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녁은 꼭 집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 밤 10시, 11시가 되더라도 밥은 꼭 차려놓는 게 일반적인데요, 집에서 밥을 안 먹을 것 같으면 연락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 이유 때문이죠. Anyway, 아빠의 유행어 배달시켜 배달. 아따맘마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배달 음식이죠.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배달을 많이 시킬까요? 호시국이라 요즘 배달이 급증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달료는 어떨까요? 거리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가까운 곳은 500원 하는 곳도 있고 먼 곳이나 피크타임은 5,000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도 주로 2,000원 선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월 1만원 배달 구독 서비스도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아직 저렴하다고 하네요. 배달 구독은 괜찮은데. 3번 중 2번은 먹배타는 아따맘마 집밥. 고급 요리로 유명한 샥스핀, 이탈리아 가정식 카포나타. 이 집에만 가면 마개조됩니다. 아린의 엄마 입맛이 저 세상 가 있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인 요리 실력 자체가 없죠. 이거 보세요. 이게 무려 라따뚜이. 네, 이 음식 맞습니다. 물론 아린의 엄마가 요리를 엄청나게 못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실제로 일본 가서 음식 먹었을 때의 반응도 다르진 않습니다. 이 라면 좀 보세요.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현지 가서 먹어보면 드는 생각, 짜다, 그리고 느끼하다. 처음 먹어보면
잘못 나왔나? 착각할 정도로 극강의 짠맛을 자랑하죠. 라멘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짜고 느끼한 건 물론 달고 특이한 식감까지. 왜 이렇게 우리 입맛에 안 맞을까요? 첫째, 사시스세소 베이스 때문. 우리나라 음식하면 떠오르는 맛, 매운맛, 김치찌개, 비빔밥, 된장찌개 할 것 없이 매콤한 맛을 사랑하는데요. 일본은 단맛과 짠맛을 좋아합니다. 이건 설탕, 소금, 식초, 간장, 미소, 사시스세소로 대표되는 베이스 덕분. 음식을 만들 때도 저 순서대로 소스를 넣는 게 국룰인데요. 먼저 달게 만든 다음에 짠맛, 신맛을 더하는 순서이다 보니 뭘 먹어도 달짝지근하면서 짠맛이 나죠. 장어덮밥을 먹어도 장조림을 먹어도 뭘 먹어도 비슷한 맛처럼 느껴지는 게 이 소스들 때문입니다. 둘째, 날씨가 덥기 때문. 이렇게 달달하기만 해도 참고 먹겠는데 극심하게 짭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짜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안 되죠. 이건 일본의 기후와 연관이 있는데요. 날씨가 더운 지역일수록 음식이 짠 건 다들 아시죠? 기본적으로 짜기도 하지만요, 국물 음식도 많고 젓갈 같은 염장 음식도 많죠. 또한 라면이나 우동 등 국물 요리도 국물의 맛을 중점적으로 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면을 중심으로 봅니다. 면이나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 국물이 더욱 짠 경향이 있죠. 셋째, 토로문화. 나또의 끈적끈적한 식감, 마의 끈적끈적한 식감, 밍밍한데 끈적끈적한 식감, 이걸 토로문화라고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건 날달걀, 소고기에도 찍어 먹고 그냥 밥에다 비벼 먹기도 하고, 안 그래도 끈적거리는 나또에 계란까지 섞어 먹는다는. 이렇듯 우리와는 다른 소스, 더위로 인한 짠맛, 끈적끈적한 식감이 콜라보해서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일본인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극강의 짠맛, 단맛, 느끼한 맛 때문에 반찬을 조금만 먹게 되고, 이는 소식으로 이어져 체형이 왜소해지는 데에 큰 영향을 줬죠. 그래도 적응되면 맛있는 음식은 엄청 맛있는데 여행 가서 먹고 싶네요. 아따맘마에서 어묵만 베리베리 많이 나오는 이유, 세일을 워낙 많이 해서 도시락, 스시와 함께 마트 세일 3대 천왕으로 불리죠. 짱구엄마 못지않게 세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아따맘마. 타임 세일에서는 거의 날아다니죠. 가장 흥미로웠던 에피소드는 봉지 세일. 이건 봉지를 주고 제한 시간 안에 넣는 만큼 가져가는 세일인데요. 아리엄마는 여기서도 새우담기 신기록을 달성하죠. 이외에도 천원숍에서 이것저것 쓸어 담아오는 에피소드, 그랜드 패밀리 세일에서 10분의 1 가격에 옷 사오는 에피소드, 세일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일본엔 세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가 주고 사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상시 세일을 하죠. 백화점과 마트가 가장 붐비는 시간은 9시쯤. 마감 세일이라 스시부터 도시락까지 다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일본 물가가 비싸다? 이것도 다 과거 얘긴데요. 우리나라랑 큰 차이도 없는 데다가 저런 세일을 상시로 하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더 저렴하게 느껴지죠. 와, 진짜 싸게 파니까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면엔 어두운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디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인해 지난 20년간 물가 오르내가 손에 꼽을 정도. 가격을 좀만 올려도 고객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경쟁도 치열해서 세일을 왕창 때릴 수밖에 없었죠. 수익이 적다 보니 인건비도 올릴 수 없었는데요. 물가와 마찬가지로 월급도 20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 돈을 안 쓰고, 돈을 안 쓰니 또 세일을 하는 악순환의 연속. 그렇다 보니 별의별 파격 세일도 많습니다. 아따맘마에 나온 봉지 세일은 물론이고요, 짱구에 나왔던 옷 껴입은 만큼 그대로 주는 껴입기 세일, 머리 양갈래로 하면 할인해주는 양갈래 머리 세일, 대머리만 할인해주는 대머리 세일까지. 와우! 이제야 왜 아리엄마, 짱구엄마가 전단지만 보면 눈에 불을 켰는지 알겠네요. 전설의 튀김국수, 새우튀김, 돈가스, 고로케, 닭튀김, 어묵튀김, 고기튀김. 일본에는 튀김이 얼마나 많은지 조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스하게, 튀긴 어묵, 튀긴 교자 등 재료를 직접 튀기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튀김옷을 입혀 튀기는 방식을 고로모하게라고 합니다. 고로모하게는 다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째, 밀가루와 계란을 입힌 덴푸라, 우리가 잘 아는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텐동 등이 있고요. 둘째, 전분을 얇게 입힌 가라아게, 치킨, 탕수육 등의 고기튀김이 가라아게 종류이죠. 셋째, 계란과 빵가루를 입힌 후라이, 고로케, 돈가스, 규카츠 등의 바삭바삭한 빵가루가 있는 계열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같은 튀김이지만요, 일본에서는 종류가 확실하게 구분되죠. 덴푸라는 스시 같은 고급 음식, 장인 음식 대접을 받는 반면 가라아게, 후라이는 서민 음식 취급을 받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튀김에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거의 모든 끼니에 튀김 요리가 하나씩은 들어갑니다. 우동에 꼭 들어있는 이 튀김 부스러기, 짱구나 아따맘마의 밥 위에 뿌려먹는 이걸 텐카스라고 하는데요. 이 느끼하고 고소한 튀김 맛을 내려고 온갖 곳에 뿌려먹는 겁니다. 이처럼 튀김 처돌이 일본인들. 하지만 튀김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케아 16세기 부근으로 예상되죠. 튀김의 어원 자체도 포르투갈어인 템포라, 직역하면 금요일인데요, 카톨릭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포르투갈에서 금요일에 고기를 대체해서 먹던 생선 튀김이 일본에 들어왔으니 처음 튀김이란 것을 맛본 일본인들,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육식금지령으로 무려 1200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던 일본인들, 음식이 거의 탄수화물 아니면 채소, 고기라고 해봤자
해봤자 생선뿐이었는데요. 배에 기름칠하는 느낌이 이런 건가? 그때부터 온갖 것을 튀겨 먹기 시작합니다. 육식 금지령이었기 때문에 고기는 못 튀기고 새우, 오징어 등 해산물 그리고 야채들을 튀기는데요. 해산물, 야채를 튀긴 덴푸라가 근본 취급을 받는 게 이유 때문이죠. 감튀처럼 일종의 패스트푸드로 서민 사이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끕니다. 이랬던 게 육식 금지령이 풀리면서 고기도 튀겨 먹게 되고 현재처럼 튀김 종류가 많아진 거죠. 짱구랑 아따맘마에서 뿌려 먹던 게 튀김가루였다니 놀랍네요. 워낙 키가 작아 보이게 나와서 놓치는 사실. 아리는 무려 고등학생이죠. 일본의 고등학교 생활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신기한 건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우는 것. 일본 고등학교는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드물어서 대부분 학생 식당에서 사 먹거나 도시락을 싸운다고 하네요. 아리도 도시락을 싸우긴 하는데 맨날 어묵 아니면 장아찌만 있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도 이해해줘야 하는 게 일본에서의 엄마 생활도 쉽진 않습니다. 남편부터 아들, 딸 도시락까지 매일같이 싸야 하는데요. 덕분에 짱구에 나온 것처럼 도시락 잡지가 유행. 도시락을 소분해서 냉동해 놓는 츠쿠리오케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도시락도 도시락이지만 가장 궁금했던 건 아래의 동아리 활동. 그것도 테디베어 동아리. 일본과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동아리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아리 활동이 배정되어 있지만 한 달에 2-3시간 정도일 뿐. 반면에 일본은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야 하죠. 아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거의 목숨을 건 수준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동아리 활동, 방과 후에도 동아리 활동, 심지어 방학에도 동아리 활동 뿐만 아니라 다같이 MT도 가고 축제도 준비하고 아주 신나 보이죠. 동아리도 정말 다양한데요. 야구, 농구 등 기본 스포츠는 물론 해문화 탐방, 또래 상담, K-팝 동아리까지 별의별 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이건 한 학교 동아리의 축제 모습인데요. 와우, 진짜 신나 보이죠. Anyway, 퍽퍽한 학교 생활에 숨통을 틔워주는 동아리 활동. 우리나라도 이런 동아리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장을 보는 아리 엄마. 그때 보이는 송이버섯 누님. 잠깐 혹했지만요. 이거 하나에 4만원? 바로 자리를 뜨려 하는데 다른 부부가 사는 걸 보고 혹해서 충동 구매하죠. 아니, 4일간 반찬 5,000원으로 때운 사람 맞냐고요. 그렇게 영접한 송이버섯.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요. 어떻게 먹을까? 버섯밥을 해 먹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구워 먹습니다. 향기도 좋지 기대하면서 한 입씩 먹는데요. 와, 이게 무슨 맛? 엄마, 아리, 동동이 셋 다 오묘한 맛에 놀랍니다만 아빠 혼자 맛있어하는 걸로 마무리. 아따맘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송이버섯. 짱구에도 틈만 나면 나오는데요. 송이버섯을 어떻게 먹을지 회의를 하지 않나 아주 환장을 하고요. 도라에몽, 사자의 상, 캐로로 웬만한 일본 애니에 한 번씩은 꼭 등장하죠. 실제로 일본에서의 송이버섯 대접도 엄청납니다. 송이버섯이 나는 장소는 자식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옛말도 있고요. 송이버섯에는 님을 붙이는 게 오래된 국룰이죠. 어쩌면 참치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게 송이버섯. 하지만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뜨뜻미지근한 게 현실이고요. 동아시아권에서나 인지도가 높지 서양에서는 메인 식재료는 아닙니다. 대체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송이버섯을 좋아하는 걸까요? 식재료의 맛 그리고 향을 중시하는 일본 음식. 과거부터 버섯을 베이스로 한 요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송이버섯. 무려 7세기부터 귀족들의 전유물로 우리나라로 치면 산상급의 대우를 받았죠. 고기 주전자에 송이버섯, 은행, 해산물을 끓여낸 도빅무시는 가을의 로망. 고급 오마카세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수요는 넘쳐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으니 송이버섯은 현재까지도 양식으로 키우는 걸 실패할 정도로 키우기 까다로운 종인데요. 일본에서는 특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중국, 북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실정이죠. 중국산 송이버섯도 최소 2-3만원, 일본산 송이버섯은 몇백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급 송이버섯은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중국산 짝퉁일까봐 백화점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라는. 안 그래도 비싸던 송이버섯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더더욱 비싸지고 있는데요. 나중엔 몇백만원 줘도 못 먹게 될 수도 있겠네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엄청난 스펙의 아리 아빠. 입양설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그것도 성인일 때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따맘마는 작가의 가족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아리는 작가 자신, 동동이는 동생, 부모님은 작가의 부모님. 얼마 전 동동이의 딸이 결혼을 했다고 트윗을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아빠입니다. 작가 본명의 성씨 그리고 작가 엄마의 성씨를 기반으로 추측했을 때 작가의 아버지는 대릴사이 혹은 서양자로 추측되는데요. 이를 모티브로 한 아리 아빠도 동일할 거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종종 등장하는데 아빠의 가족은 돌아가신 할머니 외엔 등장한 적이 없죠. 또한 엄마와 아빠가 만난 건 부모님의 중매를 통해서였는데요. 대릴 사이 역시 조건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 대부분 중매를 통해 결혼했다고 하죠. 여기서 잠깐 대릴 사위, 서양자 제도가 뭐냐고요? 대릴 사위란 사위가 처가에서 함께 사는 것. 일본에서는 남편이 성씨를 버리고 처가의 성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양자는 더 나아가 남편이 처가에 입양
입양되어 성씨를 바꾼 다음에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니, 다 큰 성인을 입양하다니 대체 왜요? 일본은 미국처럼 부부의 성이 같아야 하는 부부 동성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업이나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야 하는데 딸밖에 없는 집안은 대릴 사위 혹은 서양자로 사위의 성씨를 바꿨다고 하죠. 과거에는 10커플 중 한 커플이 대릴 사위나 서양자를 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작가의 아버지가 그렇게 추정되는 것처럼 아리 아빠도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부 동성 제도 그리고 가업이 중시되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 같네요. 과거에 먹었던 달고나를 추억하던 엄마, 목욕하다 말고 가쁜 달고나를 만들기 시작하죠. 먼저 국자에 설탕을 넣고 달달달 녹여주고요. 막판에 소다로 쉐끼쉐끼 합니다. 맛 실패. 아리랑 동동이도 도전해보지만 역시나 실패. 몇 번의 도전 만에 겨우 성공하죠. 이 맛있어 보이는 달고나. 그런데 달고나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우리가 잘 아는 달고나와는 조금 달라 보이죠? 맞습니다. 이건 일본식 달고나인 카루메야끼. 우리나라와는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설탕을 넣을 때부터 물을 조금 넣어주고요. 계란 흰자도 넣고 함께 섞어야 하죠. 그리고 막판에는 소다를 넣고서 부풀어 오르도록 신나게 쉐끼쉐끼 해야 합니다. 이거 성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맛도 영 다릅니다. 달고나는 좀 더 딱딱하고 설탕향이 강하다면 카루메야끼는 소다향이 강한데요. 식감도 부스러지는 게 머랭 느낌에 더 가깝죠. 그럼 달고나가 근본이냐 카루메야끼가 근본이냐,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설탕 과자는 많은 나라에서 유행했기 때문이죠. 당장 일본의 카루메야끼도 포르투갈의 카라멜로를 수입한 것. 영미권에서는 라고 검색하면 달고나와 비슷한 게 넘쳐납니다. 일본에서는 17세기경부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많은 가정에서 해먹었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노점상에서 파는 대표적 간식이기도 했죠. 저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만들기도 힘들고 달고나가 훨씬 맛있는 것 같네요. 멀리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아빠. 기차에서 내리려는데 양심 없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여기도 쓰레기 저기도 쓰레기 다 바닥에 버리고 간 거죠. 역시나 착한 아리네 아빠. 기차에 쓰레기를 다 챙겨 나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느덧 밤. 뜨끈하게 목욕도 하고 시원하게 맥주도 들이키고 힐링을 하는데요. 그때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아까 그 쓰레기들. 네, 아빠는 그걸 거기에 다 안 버리고 집에 가져온 겁니다. 대체 왜 가져온 거냐고 묻자 이어지는 아빠의 반전 대답. 캔이랑 다른 건 쓰레기통이 있어서 버렸다고 하는데요. 기타 쓰레기들은 못 믿어와서 그냥 가져왔다고 합니다. 기타 쓰레기통이 있었지만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할 것 같다나 뭐라나. 엄마는 또 그 습관이 도졌구나 하며 한숨을 쉽니다. 그 습관이 뭐냐고요? 남이 하는 건 절대 못 믿는 습관이죠. 이 습관은 다음날도 계속됩니다. 아빠는 제습제도 사기라며 못 믿고요. TV에 나오는 건강음식도 광고라며 못 믿고요. 치석을 다 제거해준다고 신나서 사온 칫솔도 못 믿겠다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찬물 끼얹다가 외출해버리죠. 그리고 그가 향한 곳 바로 파친코. 네, 아빠가 믿는 건 파친코뿐입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파친코가 아빠를 못 믿는 게 문제입니다. 틈만 나면 용돈을 다 탕진한다고. 오늘은 다를까요? 낮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아빠. 그렇게 돈을 넣고 또 넣고 넣는 족족 잃고 또 잃고 밤늦게까지 탈탈 털립니다. 그렇게 용돈을 모두 탕진하는 걸로 마무리. 광고나 남의 말을 못 믿는 아빠. 그런데 꼭 자기에 대한 신뢰는 무한대 수준이죠. 우리 집 얘기 같아서 공감됩니다. 파친코가 나오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미방용된 것 같은데요. 파친코 문화가 궁금하다면 짱구 속 특이한 일본 문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아리네 집 비평화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아빠의 재채기. 폭탄 같은 재채기 소리에 집은 혼돈의 카오스가 됩니다. 아니 그냥 조용히 하면 재채기 소리가 안 나오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정적을 깨는 엄청난 재채기 소리. 이번엔 아빠가 아닌 동동이었죠. 아빠를 똑 닮았다느니 어렸을 때 재채기는 귀여웠는데 이상해졌다느니 모녀의 폭풍 갈굼이 이어집니다. 내 재채기가 그렇게 컸나? 고민에 빠진 동동이. 또다시 재채기 신호가 오고 엄마와 아래의 관심이 초집중됩니다. 이번엔 조용히 해야지 온 신경을 쓰는데요. 그렇게 나온 재채기 소리는 보이삐? 조용히 나오긴 했는데 소리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상처받은 소심대망 동동이. 어떻게 하면 조용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은 재채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고 맙니다. 아까와 같은 창피는 겪을 수 없다. 밤새 재채기 연습을 하기로 하죠. 그렇게 온갖 이상한 소리에 메들리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동이 앞에 나타난 한 할아버지. 동동이는 어떻게 하면 재채기를 이상하지 않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재채기의 기본은 의식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있다고 알려주죠. 와우! 큰 깨우침을 받은 동동이는 이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재채기를 하는데 드디어 멀쩡한 재채기 소리가 자신감 충전 완료하고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 듣는 중에 재채기 요정이 한 번 더 찾아오죠. 그래, 아까 느낀 그대로 재채기를 하는 거야. 결과는 요상한 소리가 그것도 좀 더 크게 업그레이드 됐네요.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고 동동이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로 마무리. 왜 미방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참 소소하면서도 공감 가는 에피소드입니다. 평화로운 오후, 집에 청첩장이 날라옵니다. 그건 아빠 조카의 결혼식 청첩장. 어렸을 때 장난치던 꼬마가 벌써 결혼을 하다니 세월 참 빠릅니다.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긴급 상황, 아빠한테 축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잔뜩 긴장한 아빠는 그날부터 글짓기에 초집중합니다. 예민 보스도 이런 예민 보스가 따로 없는데요. 동동이까지 방에서 쫓아내고 밤늦게까지 축사를 쓰죠. 두둥. 이게 그 참혹한 현장. 그래도 부족한지 결국 밤을 새우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대로 출근이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걸로 끝난 건 아닙니다. 저녁, 그리고 다음날, 또 다음날 몇십 번이고 낭독 연습을 하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 2시간 전에 출발하려고 여유롭게 준비를 하는데요. 이게 웬걸? 청첩장 시간을 잘못 봤던 거죠. 남은 시간 50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미친듯이 뛰어갑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축사 종이를 안 가져온 것. 결국 폰으로 전화해 힘겹게 연결에 성공. 아리가 문자로 축사를 써서 보내주기로 합니다. 과연 제 시간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 시각 아빠는 불안해서 미칠 지경인데요. 안 그래도 떨리는데 종이는 없지. 진정시키려고 맥주를 마구 들이키죠. 그런데 너무 많이 마셔버렸네요. 어느덧 아빠의 차례가 다가오고 문자가 딱 맞춰서 도착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잔뜩 취해서 보지도 않고 축사 사이퍼를 시작하죠. 그 내용은 베리베리 감동이었으니 아내가 이렇게 살찌고 나이 먹어도 사랑할 수 있냐? 나는 그럴 수 있다. 앞으로도 20년이고 30년이고 아내와 함께 할 거다. 나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 바칠 준비를 하라 고 얘기합니다. 결혼식장은 감동의 물결이 어떻게 무사히 마무리됐네요. 고생을 하고 집에 가는 길, 엄마는 아빠의 축사를 되새기며 미소 짓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아빠는 골아떨어진 걸로 마무리. 역시나 진국인 아빠, 역대급 감동 에피소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복장 때문에 미방영된 것 같네요. 오늘따라 엄청 신나 보이는 엄마. 왜냐고요? 아줌마들이랑 온천 여행을 가기 때문이죠. 달력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여행 갈 날만 기다립니다. 오늘은 여행 전날, 아줌마들과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니 꽃단장을 하기로 하는데요. 파마할 때부터 칭찬받을 생각에 벌써부터 신납니다. 는 무슨, 파마는 망. 뭐 이러하면 어떠하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보니 괜찮은 것도 같은 게 그냥 신나네요. 밤에는 대망의 짐 챙기기. 왠지 가면 추울 것 같으니까 핫팩도 챙기고 밥 먹고 마실 녹차도 챙기고 온갖 잡동사니를 다 넣는데요. 캐리어가 이민 가는 수준으로 꽉 차고 말죠. 짐은 다 챙겼겠다. 내일부터 신나게 놀아야 하니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지금 시각 8시. 벌써부터 잠이 올 리가 없죠. 애들끼리 밥 해먹다가 집에 불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아리에게 무조건 시켜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네요. 어느덧 여행 당일, 아줌마들을 만나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온천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지대로죠. 그렇게 온천에서 뜨끈하게 목욕하고 신나게 수다도 떨고 배 터지게 식사도 하고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빠는 웬일로 집 청소도 하고 온 가족이 엄마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기념품만 한 보따리 싸운 엄마,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웃는 걸로 마무리. 엄마가 처음으로 여행을 떠난 에피소드인데요. 내용도 훈훈하고 힐링되는데 왜 미방영된지는 모르겠네요. 네? 분명 종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웬 최신작? 그것도 2021년? 네,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작년부터 아따맘마가 재연재되고 있는데요. 아따맘마 공식 유튜브에서도 재연재분을 기반으로 짧은 영상들을 공개하고 있죠. 아리네 가족의 크리스마스 파티, 택배 이야기 등 소소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2 에피소드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큰머리. 이 에피소드는 엄마의 머리 크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엄마는 알다시피 머리가 정말 크다. 하지만 본인은 이 점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루는 동동이가 정체불명의 물체를 들고 옵니다. 이 납작한 게 뭐지? 의문에 쌓인 동동이. 알고 보니 이건 엄마의 메모리폼 베개였죠. 머리가 크다 보니 무거워서 팍팍 눌렸다고 하네요. 와! 과거에도 엄마의 머리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산속 높은 곳에서 아빠와 데이트를 하던 엄마. 아빠는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높아서 경악을 하는데요. 이때 엄마도 달려와 아래를 내려다보려고 하죠. 그때 깜짝 놀라서 엄마를 저지하던 아빠. 머리가 커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떨어질
떨어진다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 후 아빠는 엄마가 어디 내려다보려고만 하면 막았다고 하죠. 웃픈 이야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미용실. 엄마 머리를 감기는 시간은 헤어 디자이너에겐 고통의 시간입니다. 너무 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니죠. 물론 말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헤어 디자이너가 녹초가 돼서 흰새 한탄하는 걸로 마무리. 두 번째 에피소드는 나가 있는 사이에. 이번엔 동동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 신나게 늦잠 자고 일어난 동동이 거실에서 엄마가 남긴 쪽지를 발견하는데요. 거기엔 나갔다 올 테니 만두를 꺼내 먹으라고 쓰여 있었죠. 드디어 혼자다. 신나서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는데 머스타드에 찍어 먹으라며 문 열고 튀어나오는 엄마. 동동이는 기절. 아직 안 나갔었네요. 이번엔 나가는 것까지 확인 완료. 분위기 있게 반신욕을 하기로 합니다. 입욕제, 잡지까지 준비하고 혼자만의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갑자기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죠. 이번엔 오래된 샴푸부터 쓰라고 뭘 놔두고 와서 집에 다시 들어왔다고 하네요. 동동이가 엉엉 우는 걸로 마무리. 정말 소소한 이야기들인데 힐링되네요. 온갖 재료를 서걱서걱 썰어주고 스파게티를 끓는 물에 넣은 다음 면이 익을 동안 프라이팬에 재료를 볶아줍니다. 마늘과 빨간 고추 그리고 아까 잘라놓은 재료들까지 투하. 면이 다 익었는지 확인한 다음 면까지 넣고 지글지글 볶아주면 양배추 파스타 완성! 맛있게 처묵처묵. 순삭! 부잣집 상진의 집은 맨날 파스타 파리타임인데요. 이런 오일 파스타도 맛있지만 토마토 소스 파스타도 꿀맛이죠. 치즈가루를 듬뿍 뿌려서 꾸덕꾸덕 만든 다음에 꿀꺽. 면 요리하면 국수도 빼놓을 수 없죠. 완성이다. 호박국수, 달걀곤약국수, 볶음국수, 냉국수, 계란우동, 물면. 하지만 아따맘마 국수 먹방 레전드는 역 앞에서 먹는 튀김국수이죠. 출출한 엄마의 코를 자극하는 국수의 향기, 지글지글 튀겨진 튀김. 술술 넘어가는 부드러운 면발. 밖에서 혼자 먹기 부끄러운 엄마는 애써 외면해보려 하지만 바로 만든 튀김국수는 못 참지. 이때 등장한 담비 엄마. 결국 같이 먹기로 합니다. AMT.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옆에 크로켓 국수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통째로 국물에 푹 적셔도 먹고 잘게 잘라서도 먹고. 네, 저장 완료. 결국 이날 저녁 메뉴도 크로켓 국수로 확정. 국수에 진심인 엄마 행복해 보이네요. 집에서 해먹는 카레 우동도 레전드인데요. 아빠가 만든 카레 라이스에 우동을 넣어서 다시 만든 카레 우동. 아, 죽는다. 눈 내리는 날 분위기 좋은 온천. 짜자잔. 비주얼이 미쳐버린 해산물 정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회모듬, 손바닥만한 새우튀김. 역시 온천에선 해산물 정식이 국룰이죠. 조금 더 고급 요리로 가볼까요? 먼저 전체 요리. 붉은 구름에 잠긴 비단두부와 유자솥에 담긴 오징어 단품 무침. 두 번째 요리 얇게 뜬 광어. 세 번째 요리 구운 생선과 채소 요리. 너무 고급스러워서 뭔 맛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느낌? 역시 너무 고급스러운 집보다는 가성비 쩌는 집이 맛나죠. 회모등, 장어텐동, 푸짐한 회덮밥. 아까와는 상반된 반응입니다. 바로 순삭해주죠. 맛있다. 씹히는 맛도 최고야. 이외에도 우니동, 샥스핀, 회김쌈, 진짜 맛있다. 맛있어. 생선구이, 맛있다. 참치회, 해산물 덕분은 쓰러집니다. 해산물 먹방의 끝판왕은 뭐니뭐니 해도 스시죠. 회전 초밥집에 간 엄마 아빠. 비주얼 미쳤네요. 전갱이 초밥, 안새우 초밥, 문어 초밥, 그리고 하이라이트 피조개 초밥. 네, 지금 초밥 먹으러 갑니다잉. 한번 아따맘마의 저녁상을 같이 차려볼까요? 첫째, 밥을 준비한다. 둘째, 어묵을 준비한다. 끝. 아침도 어묵, 점심도 어묵, 저녁도 어묵, 한여름에도 어묵. 어묵 하나면 모든 식사가 준비 완료. 식사 준비 참 쉽죠잉? 아따맘마에선 온갖 종류의 어묵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어묵튀김, 동그란 어묵, 사각형 어묵, 원통형 어묵, 삼각김밥 어묵. 맛있게 냠냠 해줍니다. 정말 맛있다. 맨날 기본 어묵만 먹기 질린다면 다양한 어묵 요리로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응용 어묵 요리 레벨 2 어묵 전골. 냄비에 야채, 두부, 버섯과 함께 보글보글. 다음 날은 연어 추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선 잽싸게 먹어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끝나진 않아요. 레벨 2 두 번째 요리는 어묵 카레. 그래도 맛은 좋은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어묵라면. 아따맘마의 어묵사랑 인정. 라면에도 어묵이라니.
그리고 응용 어묵 요리 레벨 3. 이 정도면 어묵의 신의 경지에 올랐는데요. 무려 미역 무침 어묵과 청국장 어묵. 대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냐고요? 먼저 물에 불린 톳에 물기를 쫙 빼고 잘게 잘라줍니다. 어묵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그릇에 청국장 2팩과 물에겐 겨자를 넣고 좀 전에 자른 톳을 넣고 섞어주세요. 도레미썰. 유자청도 넣고 잘라둔 어묵 위에 얹으면 청국장 어묵 완성! 와, 근데 보기만 해도 어묵에 질려버린 이 느낌은 뭐죠? 짜자잔, 어묵 때문에 질려버리셨다고요? 짠 어묵을 먹었으면 달달한 디저트를 먹어야죠. 달달한 디저트 타임! 기호 1번 케이크파. 상콤 달달한 삼순이 케이크. 커피랑 같이 먹어야 제맛이죠. 조금 더 상콤한 딸기 케이크. 비주얼이 미쳐버렸죠. 크리스마스 기념 롤 케이크. 카페에서 파는 고급 케이크. 더 고급스러운 3단 케이크. 기호 2번 빵순이 빵돌이파. 단팥빵. 붕어빵, 고로케빵, 문어빵, 슈크림빵, 핫도그빵.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겨울엔 호빵이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후 불어준 다음에 앙 하고 혼내줍니다. 기호 3번 토스트파. 버터 토스트, 딸기잼 토스트, 피자 토스트, 마요네즈 토스트. 그 맛있냐? 빠방이들은 어느 파인가요? 위에도 카라멜 팝콘, 당고, 크레페, 초콜릿, 그런 거면 아, 좀 엄마. 소시지, 단호박. 하지만 레전드는 달고나 먹방이죠. 역시 군것질이 최고네요. 네, 올게 왔습니다. 아따맘마 가정식 먹방. 와, 맨날 어묵만 먹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된장국, 감자조림, 낫또, 함박 스테이크, 볶음밥, 두부, 마파두부, 오차즈케. 이런 평범한 밑반찬들부터 시작해서 전골, 크로켓, 돈가스. 아니, 이 하이퍼 리얼리즘은 무엇이죠? 그리고 새우튀김. 와, 자이언트 새우인가요? 동동이 표정이 지금 내 표정. 새우튀김 하나로 행복한 아린의 가족. 꿀맛이다. 아따맘마는 어묵 못지않게 만두 사랑도 엄청난데요. 오늘도 만두, 내일도 만두, 모레도 만두. 그래도 맛있어 보이네요. 장어덮밥, 계란덮밥, 그리고 카레덮밥. 아따맘마의 카레 사랑. 이렇게 맛있겠다. 아, 냄새부터 끝내주는데.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질렸다면 가끔은 사 먹거나 시켜 먹기도 하는데요. 주먹밥 비주얼 보세요. 그리고 대망의 피자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맛있다. 쭉쭉 늘어지는 치즈랑 바삭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도우맛이 찰떡궁합이야. 이런 진수성찬들보다 참치 통조림에 마요네즈 듬뿍 짜서 참치마요 비빔밥 한 그릇 뚝딱.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네요.